만화 도시들이 부천에 모여서 새로운 연대와 이루어지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부천의 축제 중에서 부천 판타스 영화제 비판하고 협력해서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좀 우리가 같이 제작해보자. 그래서 같이 협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리커처 마음을 열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제가 끝나면 1년 동안 부천에 있는 3개구를 직접 찾아가서 부천 시민들의 캐리커처 마음을 열다라고 하는 작업을 1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제 때 부천 시민의 캐리커처 마음을 열다라는 프로그램을 특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부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사람이나 동물뿐만이 아니라 내가 찾고 싶었던 그리운 장소와 함께하는 캐리커처들도 함께 그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천 만화축제가 정말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마음을 열어가는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홍보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축제 최원혁 축제 사업팀장으로부터 26회 부천국제 만화축제가 준비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터 해가지고 나부터 좀 계기 시작해서 기자회견에 오시는 분들이 좀 찬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22회를 맞이한 부천국제 만화축제의 개요와 주요 행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회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오는 9월 14일 목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4일 동안 한국만화박물관 6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올해에도 만화축제와 함께 시너지를 내고 있는 제7회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이 동일 기간 동일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축제의 주제는 만화 마음을 열다입니다. 영어로는 만화 커넥팅 마인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제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6회를 맞이하는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매년 11만여 명의 관람객이 오가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만화축제입니다. 올해는 12만여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00여 명의 만화가 및 종사자 그리고 2만여 명의 코스프 플레이어가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경기도 관광 대표축제로 8년 연속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예비 관광 문화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의 기본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 생적 50주년을 맞이하는 한 시점에서 만화와 함께 온 부천 그리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부천국제 만화축제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경에서 산업 그리고 이제는 문화와 첨단 산업 도시로 발전하는 부천이 만화로 담은 드로잉 영상을 제작하여 축제 곳곳에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천의 캐릭터인 부천 행선과 만화축제 마스코트인 만덕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팬아트 공모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중 만화 산업을 이끌어갈 부천시의 모습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토론회도 같이 개최됩니다. 두 번째는 부천 만화대상과 함께하는 축제입니다. 부천 만화대상은 만화가들에게 명예로운 상이자 부천국제 만화축제를 대표하는 콘텐츠입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부천국제 만화축제 곳곳에서 부천 만화대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의 주제인 만화 마음을 열다 역시 부천 만화대상 수상작품들을 아울러 표현하는 주제이며 행사 기간 중 개최되는 전시 또한 부천 만화대상을 메인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또한 수상작가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과 작가 사인회 등 다양한 형태로 작품과 작가를 만나고 작품의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축제로서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변화라기보다는 다시 시작한다는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의 여파로 활발하지 못했던 해외와의 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 만화 도시 및 축제 관계자들과 함께 교류를 이어나가는 네트워킹부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해외 시장 현황 분석 및 방안 논의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축제로서의 기반 마련입니다.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축제가 아닌 연중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창작 지원 사업 및 교육 사업 등으로 우수한 결과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한국만화대상진흥원의 구성원들과 사업의 성과가 함께하는 플랫폼 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축제가 시작되는 9월 14일에는 만화 웹툰 창작 지원 사업 결과물을 활용한 OST 공연인 싱잉 비코프 창작 음악제가 개최되며 사업 수혜자인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작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영화, 드라마, 캐릭터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2차 사업화 판권론을 위한 피칭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만화축제입니다.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중독성 있는 포크송에 안무가 홍영주 선생님께서 안무를 더해주신 댄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보조시킬 것이며 부천국제 만화축제의 주제와 함께하는 캐리커처 마음을 열다는 보고 싶거나 함께하지 못한 이들을 한 장의 캐릭터에 담아드리는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을 찾아가 코스프레 각각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전 이벤트 작은 비코프는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와 포스터 소개입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의 주제는 만화 마음을 열다입니다. 부천만화대상 대상 수상작인 이하진 작가의 도박 중독자의 가족은 가족과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꿈과 가족을 통해 회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신인상 수상작인 정인아 작가의 유아단의 모습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회가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틀을 신우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작품상인 상그린 느벨과 페아로 주망 작가의 식물 공장은 어린 시절 말할 수 없었던 아픔인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아픔 속에서 서로 간에 연결된 마음을 통해 회복하고 치유와 회복이 가득한 축제에서는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올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포스터는 이러한 주제를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수상작인 이하진 작가의 도박 축동자의 가족에서의 주인공이 이미지와 함께하고 있으며 밝게 펼쳐진 만화책 페이지는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를 표현하였고 밝은 모습과 가벼운 발걸음의 캐릭터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하여 축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야제인 싱잉 비코프 창작 음악제를 포함해서 크게 6개의 프로그램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야제인 싱잉 비코프 창작 음악제입니다. 올해는 개막식 전날 전야제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날짜는 9월 14일이며 오후 6시부터 한국만화박물관 세영관에서 진행됩니다. 행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화 웹툰 지원 사업의 IP를 활용한 창작 OST 공연이며 실력 있는 인디밴드 등 다양한 아티스트, 10여 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화 창작 OST 공연을 선보였던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의 공연, 인생의 숙제의 일부도 축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당일 현장에서 진행되는 심사에는 함춘호 기타리스트님, 그리고 음악평론가인 서정민 감독과 박은성님 등 많은 전문가분들이 심사에 참여해서 행사의 위상을 높여주실 예정입니다. 본 공연 같은 경우는 만화 원작의 IP를 활용하는 만큼 2차 산업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개막식입니다. 개막식은 전야제 다음 날인 9월 15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함께 개최되는 경기 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의 개막식도 같이 진행됩니다. 장소는 한국만화박물관 로비이며 답답한 실내가 아닌 오픈된 공간에서 관람객과 함께 숨쉬는 캐주얼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막식 전 진행되는 포토월 그리고 레드카펫 행사에는 다양한 만화 캐릭터들이 함께할 예정이며 부천 만화대상의 시상식 역시 개막식에서 같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 공연도 진행됩니다. 국악인 최용섭님의 부천 시승교 50주년을 기념하고 만화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축하 공연과 가수 알리씨가 부르는 웹툰 정년이 OST 다시 엮어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국제 만화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천 만화대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상작 3작품이 만화박물관 1층과 3층 부천시청 등에 위치한 아트센터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전시가 진행되며 각각의 공간에서 작품 속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관람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간과 치유의 시간이 될 본 전시에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천만화대상 수상자와의 대담입니다. 9월 17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본 행사는 각각의 전문가들과 함께 작품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관람객에게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이하진 작가와의 대담 사회는 상경대학교 김병수 교수님이 진행하시며 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장을 역임하시며 심리학 관련 전문가이신 권수영 교수님께서 대담자로 참여하셔서 작품 속 그리고 작품 속에 있는 가족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의견과 치유를 위한 과정을 이하진 작가와 함께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이부인 정혜나 작가와의 대담은 경희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이신 원현재 교수님이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 1차원이 되고 싶어의 박상영 작가님과 함께 정체성과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정혜나 작가와 같이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이고 관람객들이 많은 공감을 얻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다음은 지난해 처음 선보이면서 축제 현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마켓가는 만화 벙커입니다. 비즈니스 센터 건물 지하 1층과 2층에서 축제 기간에 진행되며 기존의 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면서 예산 절감과 ES 경영을 실현하는 건 물론 감성 있는 공간으로 변화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에서는 만화 작가와 함께하는 아티스트 존과 기업 부스 등 물론이고 만화 저작권 상담을 위한 헬프데스크, 웹툰 자동 생성이라는 신기술 체험이 가능한 디툰 부스 등 다양한 사업 프로모션 부스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이벤트 무대에서는 웹툰 작가의 드로잉 기술 시연과 기업들의 홍보 이벤트도 매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드린 만화 본과에서 대학전도 진행됩니다. 만화 웹툰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웹툰 학과도 전국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입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취업 상담회를 또 진행하고 입시를 준비하는 중고졸생들에게는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대면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분들이 진행하는 특강과 웹툰 작가분들의 드로잉쇼가 이벤트 무대에서 진행돼서 현장을 찾은 많은 관람객분들에게 만화 웹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이를 공부하는 예비 창작자분들에게는 노하우 접수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은 앞서 감독님께서도 말씀 주신 글로벌 축제로서의 계획입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콩고, 중국 등 한국을 포함해서 총 7개국의 만화축제와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국가의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글로벌 만화 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며 이러한 교류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협약을 체결, 지속 가능한 관계자 교류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부천국제 만화축제에서는 파트너 국가 간 도시를 계속적으로 늘려가서 글로벌 만화 시장을 선도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7회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 코스프레 대회이자 마니아들이 참여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본 행사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서 참가자들 간의 국제 교류를 선도하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신규 파트너십 국가인 노르웨이와 폴란드가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해서 총 15개국 16개 팀 50여 명의 코스프레이어가 참여하는 어찌 보면 코스튬 행사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본 행사는 이제 국제 챔피언십 대회이며 16일 오후 2시에 한국만화박물관 사용관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올해 포스터의 주인공인 전년도 우승팀인 필리핀 팀에서 특별히 참여해서 특별 무대를 꾸릴 예정입니다. 또한 다음 날인 17일 11시에는 참가자 모두가 관람객들과 함께하는 포토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챔피언십 참가를 꿈꾸는 아마추어 코스튬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아마추어 코스튬 플레이 대회가 진행됩니다. 전년 기준 16,000여 명의 코스튬 플레이어가 방문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는 2만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간략하게 소개드렸던 캐리커처 마음을 열자는 캐리커처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참여 행사입니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사연을 저희가 접수할 예정이고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오랜 기간 연락을 하지 못한 어린 시절의 친구, 화해하고 싶은 가족,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반려동물 등 함께하지 못하거나 그리운 일을 사연과 함께 사진을 제출하면
저희가 축제에 초청해서 캐리커처를 통해 한 장의 그림에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아드리는 뜻깊은 프로그램입니다. 유머와 해악이 담긴 캐리커처가 만화 마음을 열다라는 주제와 만나서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하였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역시 미리 소개드렸던 댄스 챌린지 만화축제 SNS를 열대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홍영준님께서 만드신 부천국제 만화축제만의 댄스 챌린지로 집, 학교, 그리고 축제 행사장 등 언제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고 만화축제를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요점에서 말씀드린 플랫폼 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입니다. 부천국제 만화축제가 개최되는 한국만화박물관은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통해 방문하실 수 있는데 축제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빅코프 만화방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에어돔에서 진행되는 만화방에서는 부천 만화 대상권 그리고 창작 지원 사업의 결과물들을 도서와 그리고 디지털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추억의 DJ 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도서들의 소개와 미니게임 등 만화 속으로 여행하는 기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웹툰2 OSN 뉴욕 피칭쇼는 9월 16일 오전에 비즈니스센터 503호에서 진행되고 본 행사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함께 영화 및 드라마 관계자분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애니메이션 사업 등의 다양한 관계자분들을 모집해서 만화 산업이 여러 장르로 재창되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그리고 만화도시 부천 나도 만화전과 같이 부천 만화대상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전시를 추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화도시 부천 나도 만화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만화교실 그리고 시민공간 만화교실,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재미 등 부천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의 결과물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컨퍼런스 및 세미나 프로그램입니다. 부천 만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토론회, 아픔과 함께하는 웹툰 세미나, AI에 따른 시장의 변화와 전망 세미나, 그리고 K코믹스 아카데미 세미나, 청춘 월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화산업 관계자들과 예비 창작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PD 취업 상담회, 웹툰 시니어 멘토링 비즈니스 상담회, 지역 웹툰 거점 관계자 워크숍, 만화인의 방 등 B2B 및 B2C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콘텐츠 확장과 그리고 관계자들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더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이벤트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엉덩이 탐정 스플래너의 비밀이 무료 상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와 함께하는 부천국제 만화축제로 부천 해석가 만덕이와 신비아파트 등 10여 종의 캐릭터 인형탈과 함께하는 시민 참여 행사가 언제 어디서나 개최됩니다. 그리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바로 옆에 위치한 부천문화원에서는 전통 한복 체험, 추억의 팽이치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마당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주작가와 함께하는 만화 체험으로 저희 창작 스튜디오와 저희 비즈니스 센터 입주작가들이 진행하는 캐리커처 및 페이스 페인팅 행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만화 OS 퀴즈로 해서 작년에 만화 골든벨과 같은 형식으로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사입니다. 함께하는 사전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희가 부천 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빅코프 개최기념 만화 OST 콘서트가 내일 25일 날 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와콤 그리고 클립스튜디오와 함께하는 부천시 승격 50주년 팬아트 공모전은 현재 온라인에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 스타필드 시티와 함께 진행하는 초성 퀴즈 이벤트와 작은 빅코프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부천국제 만화축제 그리고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에 대한 초성 퀴즈를 통해서 저희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작은 빅코프 행사 같은 경우는 북 콘서트와 그리고 코스프레 이벤트를 부천 스타필드 시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축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축제 소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비용해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올해 비용은 얼마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대답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 대비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 자체는 축제에서 저희 최종으로 받는 예산은 약 10억 원 규모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긴 했지만요. 비슷한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부총축제 만화축제는 부천시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국제 코스프레 페스티벌의 예산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총 2억 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 실버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지금 만화 축제가 26년이 되는데 산업적 측면에서 만화를 일본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만화가 세계적인 영화로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저는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부천 만화 축제도 그런 아주 세계적인 명작을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그걸 또 하나 묻고 싶고요. 지금 AI에 대한 토론도 있는데 AI가 사실 그 작가를 대신해서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적인 영화들 똑같이 구현하고 있는데 AI가 그럼 앞으로 이 예품이나 이 만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작가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고 또 AI로 인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AI 쪽은 제가 대답드릴 성질이 제가 축제 감독이라 아닌 것 같고요. 또 축제 내용에서의 AI의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세미나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연구와 내용들이 필요한 측면이라 여기서 대답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혹시 여기 관계하고 있는 분 중에서 그런 걸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축제의 산업화라고 하는 측면은 오래된 우리나라의 축제이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하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몇백 개, 몇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축제가 현실적으로 지역 축제가 산업화에 대한 측면,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축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민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만 축제라고 했을 때 산업화의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그런 부분들의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의 측면들이 제일 좋고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는 우리는 지금 이 부천국제 만화축제 말고 부천에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또 축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조금 장르가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부천국제 만화축제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관광의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 산업적인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국제만화축제로서 위상을 가지고 글로벌 만화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몇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고 제한할 수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주민국 같은 것들을 정해줘서 정말 세계적으로 만화에 있는 도시가 한 도시의 시장부터 시작해서 축제감도 만화 콘텐츠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오면 그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매니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역시도 그 AI 산업에 대한 부분이 만화 산업에 있어서 창작을 도와주는 부분인지 혹은 창작의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인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번 축제에서 세미나 토론을 통해서 답을 좀 구하고자 그래서 기자님들도 꼭 참여해 주셔서 같이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 많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네, 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셀로비전의 이정아 기자라고 하는데요.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논란 이후에 우리 이제 문체부와 경기도 교육청 후원이 좀 빠진 걸로 아는데 이로 인한 좀 여파나 어떤 변화는 없을까요? 이 여파는 뭐 아직 후원이 빠졌다는 여파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여파는 없는 것 같고요. 학생만화 공모전은 그래서 이제 원칙과 내용들을 정해서 심사위원들이 뽑는 거고, 만주로는 사실 되게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이 뽑으신 걸 가지고 전시하고 시상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파는 없고, 여파는 없으나 주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작품이 뽑힐지. 참고 삼아서 제가 이번에 창작음악제라고 하는 걸 처음 하는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64개 작품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들이 온라인, 그러니까 음원으로 그냥 먼저 심사를 하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본선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본선을 하는 거를 뽑고 그냥 그 중에서 한 10개 팀 쪽을 뽑아서 결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한 본선에는 한 15개 팀, 그리고 결선에는 7개 팀 정도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음악적으로 심사위원분들이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본선 작품이 이제 숫자가 어저께 결정됐는데요. 무려 22개 작품을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결정하시면 만주련에서는 공정하게 그것대로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공고 관련해서 단답형으로 좀 제가 지금 후원에서 문체부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서 혹시 문체부 장관상을 주지 않았나요? 네, 제가 만화 공모전에서 그 상의 대상이 그 문체부 장관상 아니었나요? 네, 나왔습니다. 대상이 장관상이었는데요. 그럼 후원이 빠지면 거기 장관상도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2012년 나성숙 부장입니다. 제가 26년째 이 기자회견을 취재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의 언론인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취재해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마 작년에 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지역 언론들이 좀 여러 가지 불만을 좀 표시했던 것 같은데요. 불만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 행사를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만화영상진흥원의 소식 많이 다루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어떤 대가 없이 정말 시민사나 기자분들이 전부 그냥 와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알아봐 주시고, 저는 한 가지 오늘 제가 여기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이미 이 기사가 올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여기서 탄생을 했고, 근데 여기가 아니라 중앙에서 먼저 하셨다는 부분에 저는 약간 좀 주관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 부천 도태영화제나 이런 모든 행사들이 부천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언포드레코를 하고 기관의 시간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부천에서 하고 있고 부천의 중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언론을 좀 뭐라 그럴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중앙의 위주로 하신다라는 부분이 약간 섭섭합니다. 그래도 이 만화 축제와 우리 만화 영상진흥원과 이런 부분을 기사화하고 열심히 다니고 했던 것은 부천 지역 기자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의 공로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올해 내가 부천시 승격 50주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5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좀 하나 이 만화
축제를 오랫동안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여기 부천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나 또는 그 레드카펫이나 이런 행사도 지나치게 정치인 위주의 이 행사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만화라는 무한 상상과 무한 어떤 걸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레드카펫에도 충분히 50주년의 이런 시민들을 좀 의미 있는 시민들을 좀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좀 레드카펫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 작년에 개막식 행사가 이게 우리 행사가 여기 국제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국제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여기 직원분들이 진행을 하셨고 통역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 행사를 하면서 이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여기 만화축제가 내년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올해 어떤 시험적인 부분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올해 만화축제로서의 100%의 성공률을 달성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추어리즘 같은 이런 행사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만지랑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영화를 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부천 국제 카더스틱 영화제가 있고요. 또 미역국가 있고요. 또 만화축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역을 보면 세 가지가 다 지금 밀접한 관련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것을 세 개로 나눠서 하면서 사실 아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12만 명이 관람을 하셨다라고 결과 보고에 쓰셨는데요. 어떤 지역은 우리와 똑같은 타 시군에서 하는 건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만화축제가 10만 명 정도에 온다는 건 그다지 그렇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